동생이 빚을 내고 사채업자가 카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남자들. 강호 어딨어? 빌린 돈 언제 갚을 거야? 알고 보니 은호의 동생 강호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 만 것이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은호는 동생을 감싸 안으며 단호히 맞섰다. 여긴 제 카페예요. 함부로 난동 피우지 마세요.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호를 끌고 가려 했다. 순간 은호의 눈빛이 번쩍였다.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그녀는 주저함 없이 몸을 날렸다. 순식간에 날아간 2단 옆차기. 순간 사채업자들이 휘청이며 물러났다. 주변 손님들은 놀라서 숨을 죽였고 강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 뿐이었다.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다가 은호의 결연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흔들렸다.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맞서 싸우는 은호의 모습이다. 한편 보아와의 통화를 끊은 뒤 지혁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믿는 건가? 씁쓸하게 웃었지만 그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실제로 보아의 아버지를 통해 보상금이 전달되었다. 두툼한 서류 봉투와 함께 건네진 금액은 20억. 지혁은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속이 쓰려왔다. 이게 내 값어치인가? 나라는 인간의 가격표. 하지만 돈을 움켜쥔 그날 밤, 지혁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모멸감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다. 그래,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자. 적어도 다시 도망치지는 않겠다. 마음먹으면서 다시 서울로 가기로 다짐한 것이다. 고성희와 박진석 부부의 일상.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친 박진석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루도 안 빼고 내 속옷까지 챙겨주나? 그러자 고성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이건 기본이에요. 당신 속옷이잖아요. 내 남편 거니까 늘 새 걸로 처음 입는 기분을 느껴야 산뜻하죠. 그리고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또 물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정장, 출근복은 어때요? 박진석은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 고성혜 씨, 정말 대단해요. 나한테 늘 좋은 걸 챙겨주고 또 내 의견까지 물어봐 주잖아. 당신은 정말 특별한 여자예요. 뜻밖의 칭찬에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더 신나네요. 짧지만 따뜻한 대화, 부부 사이의 애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고성희의 모습은 언제 진실이 밝혀질까요? 저녁 무렵 지화는 영나를 태우고 차를 몰았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잠시 고민하던 지환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영나, 나이 어떻게 돼? 영나는 짧게 웃으며 창밖만 바라봤다. 그건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뜻밖의 대답에 지환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뭐야, 자기 나이도 스스로 말 못해? 장난이지. 그러나 영나는 미묘한 미소만 지었을 뿐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잠시 후 영나는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 기사님. 순간 지환의 표정이 굳었다. 뭐? 기사님? 난 내 기사 아니야. 그냥 보디가드일 뿐이지. 부탁받아서 태워주는 거라고. 분노가 치민 지환은 결국 차를 갓길에 세웠다. 됐어. 나 여기까지만 한다. 알아서 가. 차가 멈추자 영나는 눈을 크게 뜨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묻어났다. 하지만 지환은 성재의 부탁이 생각났고 영나에게 다시 가서 무서워하는 영나를 보며 너 정말 겁이 많구나 하면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 늦게 도착했지만 고성희에게는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영나는 정식 기사가 채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눈빛이다. 지환은 이해할 수 없군 하면서 어리둥절한다.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퇴직 후 다시 일을 찾으려 했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친구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루 종일 서 있으면 허리가 버티질 못해. 운전 좋지. 근데 택시가 말이지.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그들의 말 속엔 한국 사회의 냉혹한 현실이 담겨 있었다. 상철은 깊은 한숨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사무직은 이제 포기했다. 면접 보러 오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네. 기술을 배워야겠어.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도 따야겠다. 그의 목소리는 씁쓸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꺾이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지역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자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는 경찰에 실종 신고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옆에 있던 이상철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시간이 너무 지났다.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해. 그 말에 김다정의 표정이 무너졌다. 억지로 참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어떻게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지혁이가 분명 돌아온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믿고 있는데. 말을 마친 뒤 그녀는 홀로 집을 나섰다. 긴 거리를 터덜터덜 걸으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믿으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데 그 불안이 100만 번은 들썩이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들을 잃었다고 신고를 합니까? 그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다정의 눈이 커졌다. 지혁이. 조심스레 전화를 받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 만큼 지쳐 있었지만 분명 지혁이었다. 엄마, 나야. 너무 걱정할까봐 전화했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아픈 데도 없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도 꼭 전해줘. 괜찮다고. 수화기를 붙잡은 다정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그녀는 흐느끼듯 대답했다. 지혁아, 제발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늦은 밤 카페 마감을 하던 은호는 낯선 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리자 사라졌던 지혁이 들어섰다. 놀란 은호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귀신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순간 은호의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하지만 눈앞의 지혁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선언했다. 오늘 이 카페에서 자겠다고. 은호는 황당해하며 여기가 호텔이냐며 반발했지만 지혁은 태연하게 짐을 내려놓았다. 잘돼도 돈도 없다는 그의 설명에 은호는 더욱 분노했다. 모텔비라도 줄 테니 나가라고 했지만 지혁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오히려 담담하게 대꾸했다. 결국 지혁은 창고에 짐을 풀고 머물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원래 이곳의 일부였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휴일엔 창고 유리창 공사까지 나서며 자리를 잡아갔다. 햇살이 스며드는 오전, 노트북 화면에 브랜드 로고와 새 홈페이지 시안이 펼쳐져 있다. 선배, 이렇게 로고를 넣으면 훨씬 세련돼 보여요. 사이트도 금방 완성될 거예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묻어난다. 고맙다. 내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은호와 카페 직원 오수정이 테이블을 정리하며 대화를 나눈다. 은호의 표정은 날카롭다. 사업? 웃기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오기 부끄러우니까 거창한 척하는 거지. 진짜 사업할 사람이었으면 벌써 했겠지. 뭐하러 회사 다녔대? 그래도 이렇게 돌아온 거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건 진심 아닐까? 게다가 이 동네만큼 소문 빠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온 거지. 나 이제 재개한다고 보여주려는 거야. 그러다가 안 되면 조용히 취직하고 또 사라지겠지. 은호는 테이블 닦는 손에 힘을 주며 날 선 목소리를 이어간다. 10년을 같이 있었는데 사업에 관심 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결국 보여주기식인 거지. 수정은 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인다.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그 모습에 은호는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라는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다. 찍소리도 못하고 지역의 행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신이 치사하게 느껴졌다. 결국 은호는 참지 못하고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좋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대신 내가 이 카페 매니저 그만둘 테니까.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지혁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만큼은 후회와 슬픔이 교차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또다시 새로운 갈등의 문턱에 서게 되었다. 지혁과 은호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했다. 한때 마음 깊이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한 은호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다. 카페 안에서조차 말을 아끼고 시선마저 피했다. 지혁은 그 변화가 뼈아프게 느껴졌지만 애써 눈치를 보며 은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가까이 부딪혀야 하는 공간은 두 사람의 작은 불편함조차 크게 만들었다. 지혁은 다시 일어서려 하고 은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섰습니다. 과연 이들이 마주한 선택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이라면 은호처럼 가족을 위해 싸울 수 있나요? 망고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